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JP 모간이 파블릭 퍼스트 뱅크 인수를 하면서 CEO가 이제 은행 위기는 끝났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자 그 반대편에서 지금까지 뭐 경기 침체 주장하시는 분, 또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 미국에도 항상 위기를 조장하는 분이 많죠. 헤지펀드도 보면 상승 쪽에 배팅한 헤지펀드도 많고 하락 쪽에 배팅한 헤지펀드도 많은데, 지금까지는 상승 쪽에 배팅한 헤지펀드가 이겼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위기를 조장하는 세력이라고 하면 세력이고, 위기가 돼야, 오히려 위기가 발생하고 침체가 되어야 이익이 되는 집단이 많죠. 한국에도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여하튼 뭐 미국도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지난해 뭐 9월부터 경기 침체라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한국의 경제학자들 중에는 2021년 3월부터 미국이 위험하다, 그리고 10월에는 미국이 이제 뭐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 10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는 미국은 굉장히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분기까지 큰 문제가 없어요. 포용환율연구소 분석으로는 2분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아직까지 3분기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확실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간 많이 걸려요. 앞에서 경기 침체를 2021년 3월부터 얘기했는데, 미국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 2023년 3월도 아니고 5월이니까 2년 이상 침체가 안 왔죠. 사무용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많이 걸려요, 이거요. 그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 기능을 이제 우리가 외면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특히 고전학파 경제학, 시장 기능에 맡기자는 거죠. 고전학파 경제학의 골격은 시장이 다 해결하니까 시장에 맡기면 자본주의는 잘 굴러간다라는 게 고전학파 경제학이에요. 근데 역사를 보면 시장 기능에 맡겨 놓으니까 세계 공황도 발생하고, 또 금융위기도 발생하고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질서 속에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개입한다든지 중앙은행이 개입한다든지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또 위기에 대비한다든지, 또 M&A이라 하는 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파산할 때, 실리콘밸리 파산할 때만 해도 연쇄도산 얘기가 나왔는데, 실리콘밸리 은행도 어떤 은행 인수하고, 그 다음에 파블릭 퍼스트 뱅크도 JP 모간이 인수하고, 또 다른 지방은행이 파산하면 또 누군가 인수할 거예요. 이런 어떤 자본주의 질서 때문에 파산은행 투자자는 좀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수은행은 영업망이 확대되지요. 예를 들면 JP 모간이 그 파블릭 퍼스트뱅크 인수하면 기존에 파산한 은행의 지점이 이제는 인수은행의 지점이 되는 거죠. 즉 JP 모간의 그 영업망이 확대되고 예금자 보호도 가능해지죠. 다만 투자자는 손실을 입어야 된다. 본인이 잘못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느
주식이든지 마찬가지죠. 오판회가 투자하면 다 본인 책임이죠. 그러니까 M&A를 통해서 이제 은행 위기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그렇다고 하면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상업용 부동산도 대부분은 이제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을 건설 중에 있거나 아니면 건설 중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부실화되면 또 다른 부자들이 가격이 큰 폭 하락한 상업용 건물을 헐값으로 인수하지요. 그러니까 이 또한 시장 기능이다. 그 경제학에서 공부한 그 고전학파 경제학과는 달리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도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부동산 관련 회사가 헐값으로 기존 상업용 건물을 인수를 하면 또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요. 더군다나 기준금리가 5%대까지 올라가니까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과연 이제 이 기준금리 5%대가 2006년 그 당시 그때도 5%대였어요. 그리고 2007년에 위기가 왔는데 약 한 1년 5, 6개월 만에 위기가 왔지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미국 경제 환경 많이 차이가 나요. 포요 환율 연구소가 얼마 전에 한번 다루었을 거예요. 이 문제를 2006년 7년하고 지금 2022년 3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물가 상승률도 차이가 있고 또 물가 상승 대부분이 임금 소득 상승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로자 소득 수준도 높아졌고 자산 소득도 많이 증가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 잣대를 가지고 과거에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이번에도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은 시간은 그래도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2023년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죠. 위기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10년, 20년 후에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20년 후에 전쟁이 날 것까지 생각해서 지금 투자하지 않을 수 없죠. 또 2년 후에 주가 내린다고 해갖고 지금 투자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너무 지나친 미래를 가지고 마치 내일 모레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지난해 9월 이후 아래쪽에 배팅한 사람 지금 다 당했잖아요. 또 경기 침체에 배팅하면서 미국 국채 투자한 은행들 한 3개가 지금 파산했죠. 그래서 파산 원인이 경기 침체에 배팅했기 때문에 즉 국채 가격 상승, 금리 하락에 배팅한 것이 잘못된 투자지 기준금리 5%에 투자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예금하면 되잖아요. 기준금리 5%에 투자를 한다면 예금하면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채권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쉽게 하면 자산 운용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5% 되니까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과거와 좀 달라요. 물가 상승률도 5% 되고 소득 수준도 훨씬 더 증가했고 근로자 임금 수준도 크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과거와는 차이가 있고 또 일전에 한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2022년 상반기 이전에 2년 이상 대출액은 그 2023년 말까지는 만기가 거의 돌아오지 않아요. 아주 그 5, 6% 내지 7% 정도가 돌아오는 거로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이상 대출액과 회사채 발행액은 문제 없고 지금 이제 금리가 올란 이후 2022년 9월 이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때
뭐 대출 받은 사람은 뭐 1년을 기다리면 원래 9월이나 돼야 되고 그때 돼야 만기가 돌아오니까 원래 안에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미래에 일어날 확률 또 일어나지 않을 확률까지도 존재하는 그런까지 걱정해 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거꾸로 배팅한 만큼 투자 손실이 커진다라는 것을 지난해 9월 이후 우리가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도 중요하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터지더라도 원래 안에 문제가 없다면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잖아요. 그 은행 저축은행이죠. 그리고 증권회사 PF 대출 지난해 뭐 한 10월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6월인가 한 6개월간 큰 문제 없이 지금 버티잖아요. 그래서 제가 8.15이 나가서도 환율이 좀 우리 환율이 의미 있는 그 화폐가치 하락은 원래 4분기나 돼야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만큼 이제 이 부동산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또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이런 것을 계산을 하고 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준도 상업용 부동산 문제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연준이 올해 연말 정도에는 여기에 대비하는 대책을 또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을 고전학파 경제학을 암기를 했다는 제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해를 하면 그 고전학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자본주의 시스템까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과장하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해소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접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경제학은 효율을 강조하는 학문이지만은 그 효율을 강조하는 그 학문의 성격 때문에 시장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등장한 학문이 재정학이다. 재정학은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 또는 인하를 하고 예금 보험공사가 있고 또 민간 자본주의 질서 속에 M&A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질서 속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